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교수학습에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셨다면, 저는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챗GPT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교수학습의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좀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챗GPT 활용해서 특강을 이제 몇 군데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온라인 도구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뭐 교육공학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워낙 뭐 많이 했어가지고 또 익숙해져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챗GPT를 가지고 수업에서 써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지? 하고 처음에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챗GPT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차를 좀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목차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무엇인지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나 장단점 아니면 수업 전략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이제 힌트 같은 걸 얻고 싶으실 때 한번 물어보면서 챗GPT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GPT를 또 그대로 베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제 생각과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챗GPT 관련해서 이게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좀 쓰면 좋을지, 할 수 있는 활동은 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벌써 몇 달 전에 제가 처음으로 챗GPT 강의했을 때랑 또 업데이트돼서 굉장히 많은 또 플러그인이나 다른 GPT 활용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는 뭐니? 챗GPT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GPT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에 답한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하고 GPT 챗봇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원하는 답을,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답을 이제 대화 형태로 텍스트로 제공해준다. 요새는 이미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응답을 제공해준다. 그런 챗봇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마 교수님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통신사 같은 데서 이제 챗봇 있잖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 챗봇 혹시 만족하셨나요? 그죠.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 99%는 다 별로였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냐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찰떡같이 안 주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얘는 이렇게 돌려 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비슷한 답변을 준다던가 하는데, 이 챗GPT는 내가 원하는 딱 그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 답변을 줍니다. 심지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는 응답할 수 없다고까지도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맞는 챗봇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챗봇이긴 하지만 기본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직해서 뭐 주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성형 AI라고 하고, 요새 이제 굉장히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주고요, 노래도 만들어주고, 또 이런 글 같은 것도 작성해주고, 뭐 표도 만들어주고, 코딩도 해주고, 앱도 개발해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 생성형 AI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쉽게 말하면 뭔가를 만들어준다, 생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AI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학 교수학습에서도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학 교수학습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죠. 근데 이 생성형 AI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제 좀 교수학습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생성형 AI라는 게 과연 교수학습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아까도 말씀 잠깐 주셨었지만 튜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튜티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로서, 학습 동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 지식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자, 아니면 교수학습 도구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수학습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이제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챗GPT는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좀 나눠볼 텐데요. 혹시 챗GPT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안 써보셨다. 네. 그래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기능들 중에 일부는 써보셨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안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특히나 이제 잘하는데 물론 이제 GPT의 버전에 따라서 한국어 그 번역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역.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다 가능하고 제가 오면서 히브리어는 되나? 했더니 히브리어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교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아까 저는 바로 영문학이라고 맞췄는데 이 언어 쪽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언어 쪽 학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좀 두려워한다기보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번역, 통번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문법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교수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문법도 고쳐주고 원하는 적절한 그런 문장도 생성을 해주고 심지어 어디가 틀린 걸 왜 틀렸는지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요새 직장인들이 그렇게 챗GPT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장을 이렇게 틀린 문장을 넣고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정을 또 해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수정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튜터가 앞에 붙어가지고 계속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도 심지어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제나 이런 걸 맞추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T 3.5 버전이거든요. 근데 4버전에는 그 오류율이 훨씬 그 오류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훨씬 그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해력이 많이 높아졌다. 이제 더 대단한 GPT가 또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표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력서를 쓰려고 저한테 자소서 이거 한번 읽어봐 달라고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치고 있었는데 남편이 GPT한테 물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그대로 넣고 이걸 이력서 스타일로 한번 교정해줘 라고 했더니 이력서 스타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그리고 이 자기소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얘가 한 문단을 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나 글자 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또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이메일 쓰기 보통 우리 학술지나 이런 데 투고하거나 할 때 이제 뭐 그런 레터 쓰는 것도 어렵고 한데 이제 그런 요청하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또 표현이 어떤 게 정중한지 이런 거 되게 고민되시잖아요. 그럴 때 비즈니스 메일 작성해줘 라고 목적이나 대상 같은 걸 입력하면 또 이렇게 바로 양식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영어 학술지에서 리뷰를 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기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려고 그 거절 버튼을 눌렀더니 이유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도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영어를 막 쓰다가 이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걸 써야 되나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챗GPT한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좀 써줘 라고 했더니 제가 한 시간 동안 고민한 그 보잘것없는 영어 문단보다 아주 팬시하게 멋있게 정말 예의 바르게 누가 봐도 예의 바르게 이제 문장을 또 완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서 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에 맞춰서 표현을 다양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문제도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혼자서 학습할 때, 내용 학습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딩 문제라든지 영어 읽기 쓰기 문제 이런 그 용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코딩 연습 문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연습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하도 답을 입력하면 이게 왜 답인지 그리고 해설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영어 독해 문제 하나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짧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의 지금 한두 문장이죠. 그래서 아 이거는 독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이 그 패러그래프를 좀 더 길게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밑에 잠깐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 문단짜리 독해 문제를 또 바로 똑같은 문제인데 길게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답과 그 해설까지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제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생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문장이라든지 목차 생성, 코드 생성.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인간만이 창조할 수 있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였는데 이제는 챗GPT도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코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문장이나 목차 같은 것들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리스트를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 명령어들을 보시면 되게 좀 버릇없어 보이긴 하지만 반말로 이제 시키는 것처럼 누구한테 시키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뭘 해줘, 뭘 어떻게 해, 뭐 이거는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이제 입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처럼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심심해서 나한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줘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더니 정말 넌센스 퀴즈 내줬는데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얘가 재미를 이렇게 느끼면서 내지는 않는구나 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해는 잘 안 되고 별로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대화는 가능하다 라는 것도 이제 기능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과제할 때 많이 학생들이 쓸만한 건데요. 책이나 내용들을 요약을 해줍니다.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입력하고 하면 한 문단으로 요약해주고 심지어 100글자로 요약해줘, 100글자로도 요약해줍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요약해줘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문장, B로 시작하는 문장, C로 시작하는 문장 해가지고 요약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 같다. 3초 만에 이렇게 요약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과제가 과연 앞으로 좀 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학생들이 머리를 과연 쓸까? 이제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챗GPT가 뭔가 검색을 통해서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씨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또 장난친다고 허준의 딸 허선영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제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실인 것처럼 허준은 조선시대 유명무사 맞죠? 근데 그의 딸로 제가 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진짜 차녀고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로서 활동하고 심지어 동의보감을 같이 작성했다.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딱 이것만 보면 정보가 잘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사실 같죠. 있을 법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사용하는 챗GPT를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걸로 사용했을 때 과연 적절할까? 네,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 BTS의 여자친구 허선영에 대해서 알려줘라고도 쳐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럴듯하게 나와요. 여자친구 허선영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다음 날인가 다시 검색을 했더니 저는 뭐 2021년 이후에 정보는 알 수 없고 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없어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개선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챗GPT를 너 언제 사용하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번역할 때 많이 사용하고 궁금한 게 있을 때.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운세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챗GPT로. 그래서 챗GPT로 과연 운세 보기가 되나?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봤죠. 오늘의 운세를 알려줘 라고 했더니 챗GPT가 저는 전쟁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새 또 개선이 됐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나 자료 찾을 때 영어 리프레이즈 할 때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의 가능성과 한계가 이제 이 기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 인지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잘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답변을 해주고 또 원하는 양식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질문만 제대로 넣으면 포털에 검색하지 않고 답변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패러그래프를 더 늘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패러그래프를 넣고 이걸 좀 늘려줘라고 하지 않고 아까 그 문제에 패러그래프를 늘려줘라고 얘기했는데 또 찰떡같이 이해하고 그 문제를 더 길게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포털 사이트는 사실 계속 새로 고침이 되는 형태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계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허위 사실을 작성하기도 한다는 것,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서 가져온 건지 어떤 데이터에서 온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료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좀 제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과 한계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활동들을 예시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저도 많이 사용하고 챗GPT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하는 게 이 정보나 자료를 탐색하거나 요약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그 단어의 정의라든지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런 건 또 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의성이 있는 주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좀 개념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잘 답변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례를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례를 제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정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사실일까, 이게 진짜일까는 따로 검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한 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논문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정보 검색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챗GPT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진위 여부는 꼭 구글링을 하든지 논문을 찾아서 아니면 교재를 찾아서 확인을 하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학습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이제 요약을 직접 해보고 그 요약한 것과 GPT가 요약한 것을 좀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요약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 활동을 할 때 이제 자료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일부를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나 포인트들을 좀 뽑아달라라고 하거나 이걸 한 문단으로 요약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는 논문이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제가 그 논문을 뭐 2021년 이전에 나온 논문 리스트 같은 것들을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해당 논문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두 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 다 검색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도출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뒤에 제가 논문 검색할 수 있는 GPT로 논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거나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여러 관점의 정보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론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래처럼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찬성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통 토론을 시킬 때 학생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정보나 지식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 계속 겉돌거나 그쵸? 한쪽의 관점만 이제 토론하게 되거나 하는데 사실 토론이나 논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관점을 좀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튜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간의 제약 없이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 파트너, 대화를 통한 역할놀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대화를 통한 역할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한테 맥락을 입력을 해줘요. 나는 지금 한국에 놀러 온 영어 투어리스트고 너는 지금 투어 가이드야. 내가 어디를 투어하고 있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어. 나랑 역할놀이 한번 해보자.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리스트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역할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이제 학자나 인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역할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로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챗GPT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대화를 잘 입력을 해야 이게 이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챗GPT랑 어느 정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서로 하게 되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인생에 대해 토론해보자 라고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제로 시작해볼까요? 라고 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해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의견을 종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는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건강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서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크게 벙벙하게 질문을 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챗GPT랑 토론하는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아이데이션 툴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아까 목차도 만들어주고 초록이나 제목 같은 것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또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글쓰기 활동을 할 때나 아니면 산출물을 좀 만들어내는 활동 이런 거 할 때 챗GPT를 특히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쓰다가 이제 제언 부분에 제언을 해야 되는데 한 세 꼭지 정도 나왔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놓친 게 없나 하고 이제 계속 논문을 보고서 서치하는데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한 5개 목차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얘기한 걸 포함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2개까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물론 좀 러프하기도 하고 디테일한 사례나 이런 것까지는 들어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제가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물을 좀 만들어내는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좀 막혔다. 근데 교수님께서 일일이 다 힌트를 주실 수 없다. 할 때 아이데이션 툴로 1차적으로 한번 검색해보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3시간 수업이다라고 하면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2시간은 다 학습자 활동으로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요. 학습자 활동을 보통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학생들한테 이제 활동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학생들은 다 일기 자료도 읽어오고 준비를 해오고 아는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 아는 것들 사이에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고 싶거나 내가 놓친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의 경우 이거 학생 화면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쪽 면에는 그룹별로 이제 정리하는 화면을 켜놓고 한쪽 면에는 챗GPT를 켜놓고 검색한 결과를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내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과제를 완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 화면을 제가 보자마자 이거 캡처해서 나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챗GPT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아이데이션 정도로 활용을 해야 하지 이걸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또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나 진단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를 요청하고 아까 문제 생성도 해줬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달라고 하고 그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나중에 교수님들이 좀 수업해가지고 이제 문제은행처럼 받아놓고 나중에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이제 시편에 대한 문제를 내달라고 어떤 문제를 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10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을 또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 답변이 이제 정답일지 아닐지는 교수님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 풀이 과정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슈인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아마 학회나 이런 데서 내가 관심 있고 항상 고민을 해서 좀 알고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방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라고 해도 잘 질문을 안 하게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어떤 답을 내가 얻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질문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챗GPT가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질문을 하면 챗GPT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아요.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잘하는 방법 자체를 이 챗GPT를 통해서 또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할 때 좀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얘가 어떤 원리로 나한테 이런 답을 주는지 이게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들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AI 윤리나 AI의 개념이나 작동 원리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고요. 그리고 과제를 제출할 때 챗GPT를 활용했다면 어떻게 질문했는지, 어떤 답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같이 기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출처 달도록 하고 그리고 내용 학습보다는 뭔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나 아니면 역량 형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어지는 답변들이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학습보다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될지 관점의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충분한 의견 공유나 공감이 필요한데 지금 좀 잘리긴 했는데 일단 평가 관련해서 챗GPT를 사용을 해도 될지 말지 여부를 같이 정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네,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이걸 그대로 답변을 가져다가 붙여도 되는지 아니면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평가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혼자 결정하셔도 되지만 학생들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체득하고 또 이제 과제나 이런 데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챗GPT만 가지고도 사실 이렇게 유의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될 텐데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할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챗GPT나 빈체, 바드, 뭐 아수거 뭐 되게 여러 가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이 정도면은 학생들이랑 챗GPT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심지어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제공해주는 빈책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네, 그런 좀 더 정교한 언어 처리가 가능한 그런 챗봇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 더 가능성이나 우려가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PPT나 엑셀 이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에 이 챗봇을 넣는다고 해요. 근데 시간상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에다가 사용자가 우리 딸이 졸업하는데 졸업 축하 PPT를 만들어줘 하면 PPT를 만들어줍니다. 이 디자인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꿔줍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리도 해주고요. 제일 큰 값이 뭐야? 바로 찾아줍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3년치 평균은 뭐야? 다 계산해줍니다. 물어보기만 하면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PPT를 잘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챗봇의 능력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인간이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뭐 연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인데요.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 프로시깅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입력하면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논문들을 또 추천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패러프레이징 툴도 있습니다. 논문 쓰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죠. 한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을 넣으면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나오는 그런 툴도 요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별게 다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럼 과제 표절은 어떡하나
학생들이 과제 갖고 온 거를 AI가 썼는지 학습자가 썼는지 어떻게 아나 했을 때 이제 표절을 구분하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구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쓴 거를 다 막아야 되나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 출처를 다는 것의 필요성이나 윤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2023년에도 챗GPT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 챗GPT를 수학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강점이고 어떤 것이 이제 약점이고 또 어떤 것이 좀 위협이 되고 어떤 것이 이제 기회로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좀 위험한 부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편향된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대답을 한다거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어쨌든 기반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흑인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근데 GPT-4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교수학습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었고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절 문제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AI를 계속 활용을 하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AI를 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유튜브 추천 이런 것들 보고 있고 또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우리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AI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지 이제 우리가 구글 처음에 번역기 나왔을 때 한국 문장을 잘 입력하면 영어가 잘 안 나오죠. 근데 한국 문장을 영어처럼 희한하게 입력을 하면 영어로 찰떡같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AI를 쓰는 패턴이라든지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AI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는 점이 좀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도 고민이 계속 필요한데요. 이제 만약에 AI를 활용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좀 평가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I를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툴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구실평가라든지 지필고사 아니면 과정중심 평가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AI를 활용을 하실 거라면 챗GP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기술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요새는 쉐어GPT라고 해서 대화한 내역들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했을 때는 쉐어GPT로 링크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AI나 챗GPT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장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해오라고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오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제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행을 평가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직접 해보는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직접 수행을 하는 그런 평가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챗GPT에 대한 그런 기능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어제 금요일이죠. 어제 바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와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AI에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과연 뭘지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만의 그런 특성, 기계와는 또 구분되는 특성 이런 것들이 과연 뭔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 안에서 차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AI와 인간의 구분 이런 것들에 무시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AI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이런 토론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